안녕하세요. 군산 고은이치과 원장 김연입니다. 군산에서 이제 태어나서 군산으로 돌아온 치과, 그리고 이제 어르신을 위한 임플란트 군산 고은이치과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치아 뿌리 염증이 어떻게 생기나는 그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할 때 한 가지 원인이 치아 뿌리 염증인데, 이게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엑스레이 상에 조금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직도 염증이 남아있네요 라고 이제 환자분께서 가끔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어떻게 생기는지 지금부터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뿌리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충치가 심한 경우가 첫 번째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충치의 진행 과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충치가 조금씩 진행됐다가 이제 신경까지 이제 진행되면은 치아 내부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커져서 뿌리 끝에 이제 앱세스, 그러니까 동양이 맺히게 됩니다. 그럼 주머니라고 쉽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고요. 사진상에 나타나는 게 고름 주머니고, 이렇게 첫 번째 충치가 심한 경우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경우로 충전물이 비교적 신경과 가깝게 위치한 경우, 뭐 전자와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떼운 이제 충전물이 좀 이제 깊은 충치가 있을 때, 이렇게 충전물을 떼었을 때 이제 나중에 여기가 염증이 생겼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전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원인도, 깊게 떼운 원인도 거의 충치가, 기존에 있는 충치가 깊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이제 두꺼운 이제 충전물이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신경치료가 불충분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신경치료가 100%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술자의 잘못일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신경관 내부의 복잡성 때문에 신경치료가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약간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경치료의 그런 완성도가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불충분한 신경치료에 의해서 고름 주머니가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 치아 뿌리 염증이 생기는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관의 세균 감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아 내부의 단면도인데요. 이게 그 범낭질 내부 이제 상아질인데, 상아질 같은 경우에는 상아 세관이 있습니다. 이 세관에 세균이 침투하고, 또 이제 이 세관 내에서 이제 내부 관이거든요. 이 세관 내에서 세균이 증식하게 되면 계속 염증이 생기고, 이제 염증이 생기면 이제 나중에 감염 현상이 발생돼서 여기 이제 세균에 의한 독성, 그러니까 엔도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고, 이 독소에 의해가 뿌리 끝까지 이제 내려가서 반응을 하게 되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다시 한번 도식도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충치가 있어서 여기가 그 세균이 들어가게 되고, 세균에 의한 독소가 뿌리 끝까지 침투하게 돼서 이게 뿌리 끝에 염증을 맺히게 합니다. 이거 뭐 세균에 의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균에 의한 감염에 따라서 그 염증이 생기고,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뭐 굳이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너무 의학적인 걸 아실 필요는 없는데, 아셔야 될 건, 이렇게 독소가 넘어와서 독소가 생기잖아요. 여기 염증 반응에서 이 독소가 면역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게 염증이 뿌리끝 주변에 뼈를 녹이게 됩니다. 치아 뿌리끝 주변에 뼈를 녹이게 돼서 유가 조직을 만들고, 이제 치아 뿌리의 염증을 이제 크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치아 뿌리 끝에 있는 그 뼈들을 녹이게 됩니다. 녹이게 되고, 그 뼈들이 녹아져서 결국에는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고름 주머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투스 앱세스, 그러니까 치아 뿌리 염증이 발생했을 때 신경치료를 진행하게 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다가 보면 아시겠지만 적절하고 올바른 신경치료를 통해서 신경관 속의 세균들을 제거하게 되면은 뿌리 끝 염증은 보통 6개월에서 4년 정도 걸쳐서 다시 정상적으로 적인 뼈로 이제 천천히 치유됩니다. 그러므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은 신경치료 완료 직후 염증이 제거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신경치료를 충전 과정까지 마치게 되면서 신경관 자체는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뿌리끝 염증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신경치료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이 뿌리끝 염증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개인에 따라서 틀리지만 수개월 후에 이렇게 염증이 이제 사라지는 서서히 이제 사그라진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치아 및 잇몸 질환에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치아 뿌리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평소에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아 뿌리 염증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잇몸 뼈가 녹거나 안면 부종이 생길 수 있기에 신경치료 또한 제때 받아주셔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그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그리고 이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군산에서 태어나서 군산으로 돌아온 치과 어르신을 위한 임플란트 고은이 치과 원장 김요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